안녕하십니까. 구부장 전문지 뉴워드 경마의 원석입니다. 뉴워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11월 16일 금요 경마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대통령부 대상 경주도 있었고 네.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지난주? 지난주는 제가 이제 뭐 꾸준한 적중은 매일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승부 경주, 그러니까 뭐 개인 승부 경주는 좀 적중이 됐습니다만은 메인 준비를 많이 좀 잡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적중량이 이제 저배당이에요. 저배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고, 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제주 1경주 7.8배 적중을 드렸고, 뭐 4경주도 적중이 있었습니다만 최저배당이었고, 5경주 때 이 5선 로켓의 1코너스톤, 여기 이제 쌍승식 30배, 복승식 20배, 개인적인 이 승부 경주였고, 10경주 이 와츠빌리지가 이제 터키자키 클럽 강축으로 팔렸었던 경주인데, 마리데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역시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올대가리에 붙여서 쌍복이 다 10배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배당 적중이 됐었고, 자, 11경주 준메인급 승부 경주 원틀 단통이었습니다. 이제 배당이 최저 배당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일요일에도 뭐 1경주에 14배 타이탄의 올데이, 그리고 2경주에도 적중을 드렸고, 부산 1경주 적중, 부산 2경주 전략적 성공, 제가 방송에서 강하게 코스케기수 추천을 드리면서 쌍승식 40배당을 잡아드렸고, 자, 7경주에 연승 특급이 또 들어오면서 쌍승식 28배까지 적중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메인 승부 적중은 있었습니다. 한 방으로 적중을 했는데, 좀 제가 자신했던 것만큼 좀 많은 경주를 좀 적중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 중계 4라운드였죠. 그때 이제 대장대부하고 백록비천 대상 경주에서 들어왔던 말들이 그대로 또 들어와가지고, 지난주 뭐 제주 경마는 제가 또 16주 연속 적중 행진을 이어갔고, 토요일날 이제 후반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9라운드가 이제 세 번째 승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백전 필승을 놓고, 대시보이, 이 44배가 나왔는데, 자, 요거를 이제 주력 한 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준메인 승부였던 연속된 10경주에서 17배짜리, 또 11라운드에서 6배짜리 한 방 맞건, 또 마지막 12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였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뻥카드를 전부 다 잘라내고, 자, 7배짜리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후반부 90, 12, 12 자연타를 전부 다 대역전이네, 대역전. 완전히 그냥 싹 들어서 이제 마무리했고요. 자, 일요일 같은 날도 제가 6개 경기를 적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9라운드에서 이제 멋진 그녀를 가지고, 자, 20배짜리 한 방으로 적중을 했고, 자, 1라운드도 이제 이동국 기수 올데이, 그거 제가 좀 잡아내가지고, 자, 1라운드도 이제 15배짜리 이제 한 방으로 마무리했고, 또 마지막 준메인도 적중을 해서 마무리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역시 좀 메인 승부에서 좀 제가 좀 확실하게 맞고는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자, 이번 주 제가 또 많은 준비를 했고, 우리 신동훈 의원도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이제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반드시 한번 좀 채워나갈 수 있는 한 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경주 어떻게 준비하셨죠, 오늘? 예, 우선 오늘은 제가 이제 제주를 좀 원래 하나만 제가 메인 승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는 이제 제가 이제 한라마 1등급이 전문이니까 7경주 역시 메인 승부로 가져가고요. 중간에 3경주를 준 메인급까지 끌어올려서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고, 부산은 7경주가 메인 승부, 그리고 9경주가 준 메인급 승부, 이렇게 혼종 경주들에서 좀 배당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금요일 경마 승부를, 자, 메인 승부가 이제 부산 8라운드예요. 자, 부산 8라운드를 제가 대끼리 맞건을 잘라낼 수 있는 경기여서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고, 제주 경마는 특히 제 전공입니다. 제주마 1등급이 또 1라운드에 또 편성돼가지고, 제주 중계 1라운드를 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 이 준메인 승부는 제가 부산 경마 또 마지막 10경주, 지난주 일요일날도 제가 마지막 준메인 승부 적중으로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10경주를 이제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이제 신동훈 의원이 메인 승부가 부산 7,
제주 7, 럭키 7이네요. 네. 77 메인 승부를 준비하셨고 준메인 승부를 이제 부산 9경주하고 제주 3경주를 준메인 승부를 준비하셨고 제가 이제 메인 승부가 부산 8과 제주 1 그다음에 준메인 승부가 마지막 부산 10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야구 쪽 얘기입니다만은 유현진 투수가 네. 엄청난 이적료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봉 협상만 되면은 자, 이번 주도 저희도 이제 팬들에게 자, 엄청난 또 환수와 적중을 한번 남겨드리자고요. 네네. 자,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2년 11월 16일 부산 등계 자, 1라운드 혼합 4분의 1000m 경주인데 8번 그레이트 베이는 인정하세요? 우선 17조 마방에 참 오랜만에 참 좋은 말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주로에서 이제 조교보가 조교를 했는데 아주 오른쪽 채찍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스피드는 아직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데 뭐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 어쨌든 뭐 말이 따라가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8번은 뭐 인정하는 쪽으로 하고 네. 한 마리쯤만 말씀하자고요. 우리. 저는 이 3명문세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임성실 기수가 직접 또 조교를 실시를 한 부분이 있고 직전에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초반에 잘 나왔다가 중속이 나오지 않으면서 뒤로 밀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나와 있는 그레이트 베이하고 조금 마신 차는 났습니다만은 신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언제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성실 기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복귀 후에 보여줬기 때문에 3명문세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5번 동급 체감이 뭐 인기를 좀 넣을 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에 뭐 큰 배당은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급 최강 직전에는 좀 늘어난 거래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전전 경주 데뷔전에서 보여준 추임력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이거. 이번에 유현명 기수가 또 기승을 하기 때문에 딱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동급 최강은 기본적으로 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정남진 사랑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남진 사랑은 제 기억으로는 직전에 이제 올축으로 팔렸습니다. 무슨 주행검사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결과는 3차. 그러니까 너무 주행검사 모습에 그냥 연연하시면 안 되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혈통부터 이 잠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이번에 뭐 정남진 사랑 무시를 못하죠. 예. 정남진 사랑. 네. 33조가 과연 승부를 해줄지 그게 문제인데 정남진 사랑도 좀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뭐 1라운드는 기본적으로 8번을 인정을 하고 인기만 접종. 인기만 접전 쪽에서 후차를 찾아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1라운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제 부산 중계 자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저는 뭐 인기권 중에서 이 3 골드원 이제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에 이제 늘어난 거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체중까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선행 실패를 하면서 다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선행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대 선행 마필들도 분명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안쪽 게이트에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골드원 이번에는 뭐 선행을 좀 치고 나오지 않겠냐 인기권 중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가운데 8번 이 무비강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후지 기수가 직전에 선행을 한번 나가봤는데 그때 이제 인기를 모았던 청년 나래가 외곽에서 프레스를 하는 바람에 마치 얘가 마지막 직전에서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 마피 자체는 좀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번에 또 한번 후지가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직전에 끝나고 후지 기수가 조교사한테 좀 약속을 좀 받아낸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내가 또 기승을 하겠다. 자, 이런 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비천 조교사가 후지 기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나. 또 구조마방도 최근에 뭐 대지의 빛이라든가 자, 이런 인기 마피들로 전부 다 상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8번 무비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보시는 거 있나요? 사실 언급이 나온 무비강자는 이 15조 고공성마방의 국산 3군마 금계랑 병합을 하는데 뭐 금계한테는 뭐 당연히 밀립니다. 국산 3군이기 때문에 금계가 하지만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저는 이 12 서림
기수가 이제 최시대가 올라왔어요. 자, 서울에 내려갔었던 최원준, 뭐 오영일 이런 기수들이 기승을 했었고 직전에 이제 유현명 기수였지만 상대가 좀 강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자, 이번에 역시 선두권에 나서줄 수 있는 전력이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10월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25점 마방에 단 한 마리도 입상권에 못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노려야 되는 마방은 아니지만 말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 서림 추천드립니다. 저는 안쪽에 이번 최고 시대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가 직전에 초반에 타임이 13초 6이 나왔는데 이 4코너까지 타임이 의외로 좀 느리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기록이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느린 경기지만은 이 경주 타임 자체가 느리다고 해서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액턴 파케지 아마 5천만 원짜리 말인데 이번에 마음만 먹으면 앞장을 까고 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33조가 제가 볼 때는 정남진 사랑이 승부가 안 되면 여기서 화풀이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 김병신 기수가 또 최근에 또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가지고 또 열심히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최고 시대에 거리 늘었지만은 기습적으로 또 선을 갈 수 있는 말이니까 이번 최고 시대까지 말씀드리면서 부산 중계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삼경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인기마들 간의 접전 구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그 멀티 챔프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얘는 이제 소속적 국산 2군 말이죠. 경복궁하고 병합을 할 때도 일단 뭐 조교식 어려면 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봐야죠. 경복궁도 잘 따라가니까 이런 모습이고. 자, 상대마 중에서 물론 제가 배당권 마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이 원태양 직전에 중반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이제 결정력이 다소 좀 모자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결정력이 모자르다라기보다는 얘는 그동안 좀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조 주수가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원태양은 인기권 전력이지만 무시 못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3조가 또 머리 아프게 하는데 3번 해발을 또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직전에 사실 구미 자체가 인정되는 구미는 아니에요. 강구미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마필의 이제 걸음걸이가 특히 경주 감각이 많이 좀 올라오면서 이 뛰는 법을 좀 터득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정남진 사랑하고 병합하는데 스피드가 직전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얘가 이번에 대끼리 맞고는 아닐 것 같아요. 9번 5번 쪽으로 대끼리 가겠죠. 네네. 얘가 만약에 선두권 장악을 한다면은 또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말이고 뭐 9번을 보내주고 따라가도 제가 볼 때는 직전에 보였던 경주 감각으로 볼 때 또 좋아진 조교 내용으로 볼 때 따라가도 능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3번 해봐 33조니까 또 1, 2경주 결과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네. 3번 해봐를 좀 말씀드리겠고 뭐 또 하나 보시는 거 있나요? 예, 저는 배당권에서 뭐 큰 배당은 안 나오겠죠. 이제 강충마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보라. 자, 얘가 이제 데뷔전 탄 거 보면 정말 뭐 같이 탔습니다. 뭐 말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스피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찬훈 기수가 뭐 추입 작전을 썼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적극적인 좀 말머리가 아쉬웠었던 모습이고 12조 마방도 이제 굉장히 부진한 마방이죠. 뭐 한 달에 뭐 한두 마리밖에 입상이 안 되는 마방이지만 오늘 또 대표마가 또 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7의 새로운 물보라 분명히 스피드가 있는 말이라는 거 좀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조는 언제쯤 정신 차릴지. 뭐 원래 그런 마방이죠. 뭐 원래 그런 마방이지만은 너무 머리 아프게 하는 마방이어가지고. 네. 이거 6번 톱스프링은 삼복승축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값어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5조 마방 아까 우리 또 손동훈 의원도 추천하셨잖아요. 또 네네, 서림 추천하셨는데 자, 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영광의 재현이라든가 바다 정벌이라든가 이런 잼마다를 뛰어왔기 때문에 뭐 입상권까지는 좀 어려워도 삼복승축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니까 자, 6번 톱스프링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중계 삼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중계 1라운드, 제주 중계 1라운드로 갑니다. 제주마 1등급의 900m 레이스인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제주 쪽에서 가장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마 1등급이 또 이례적으로 1경기에 또 배정이 돼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1라운드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신동훈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이 말들이 오랜만에 이제 900m 경주에 이 1000m에서 거리를 내서 출전하는 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이 많은 마필이 좀 욕심을 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한 마리 정도만 이 복병권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안 나오겠죠. 저는 이 7 서광명성. 얘를 제가 이제 10월 26일 날 그때 이제 노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이제 기본 주력 맞고는 적중이 됐는데 서광명성이 상당히 배당이 좋았었습니다. 거의 30배 가까운 배당이었고 직전에는 사실 의미가 없었죠. 상대가 너무 셌어요. 4위전 백룡전설 편성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그런 말이고 어쨌든 이번에 편성이 조금은 좀 약해졌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수가 정명일로 교체가 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실서광명성은 무시를 못하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메인 승부로 준비한 레이스 이유가 뭐 당연히 이제 제주마 1등급이 선호하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지만은, 자, 이번에도 주력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제주마 1등급 메인 승부에서 이제 백룡전설하고 사이전이 들어갔잖아요, 지난주에. 네네. 제가 그때 이제 백룡전설하고 3차를 해서 장타 3개, 자, 이 24.7배를 한번 노려봤는데, 저는 사실 마지막에 김경훈 기수가 올라오길래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느닷없이 또 안득시의 사이전이 또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저희들 막권을 깨버리고 말았지만은, 자, 이번에 복수전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충분히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제가 요거 꼭 접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접종을 하고, 자, 이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일요일 경마를 풀어갈 테니까, 제주마 1등급, 제 메인 승부, 강력한 또 한 방으로 조지고 들어갈 테니까, 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중계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사실 샌마이드는 없는데 10번 레이치킹이 조금 능력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일단 보기에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이 9 캐터펄트 얘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얼마만큼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캐터펄트 같은 경우는 아직 5번밖에 경주를 안 뛰었습니다. 뭐 많이 뛰었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워낙에 말을 좀 천천히 만들어가는 7조 김병학 마방의 마필이고요. 뭐 단순히 최근의 걸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걸음이 늘어난 모습은 없다. 하지만 편성은 좀 제대로 걸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빠른 편성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어느 정도 포인 마필로스 5,500만 원짜리 몸값이라면은 이 그 캐터펄트는 이번에 저는 뭐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번 초이 신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지만은 주행 심사 재검팀 모습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이번에 뭐 4번 핏불이나 안쪽에 1번 바람의 여왕이 보여준 전력으로 볼 때는 이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얘도 제대로만 타주면은 전혀 뿔릴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제가 볼 때 공교롭게도 외곽에 있는 마방들 33조하고 32조를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그런 마방들이어서, 자, 이번 주에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컨디션도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공백 있는 마필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얘가 만약에 선행으로 또 경주를 주도를 한다면은 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 자, 5번 초이신화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신동훈 의원이 한 마리 더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뭐 배당권보다는 저는 뭐 바람의 여왕이 그래도 이제 인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내주로에서 이제 소속조 조교보가 조율을 하는 패턴인데 뭐 확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만은 직전보다 조금 더 약한 상대들을 만났다라고 봤을 때 뭐 인코스에서 선행에 성공을 해준다라면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바람의 여왕이 좀 더 전개가 유리하지 않나 인기마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댓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1텐이 댓글에 갔습니다. 네. 이제 선행 싸움이 이제 어떻게 좀 펼쳐질지 궁금한데, 뭐 어쨌거나 뭐 10번 레이스킹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 자, 후차권에서 이제 누가 이제 선행을 나가느냐,
요거는 현장에서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압축을 해서 정리를 드릴 테니까 자, 부산 중계 4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중계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한라마 3등급의 1000m 레이스인데 자, 요거는 또 이제 우리 신동훈 의원이 준메인 승부로 자, 준비를 하셨네요. 네. 자, 요것도 이제 좀 편성만 이해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좀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외곽에 있는 9번 토벌대가 직전에 승급전이었고 뭐 당대 군항 또 소년비행 이런 쌤매들이 만나가지고 사실 정상적인 승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가능성 있는 발걸음 보였고 또 이 기수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네요. 전현준 기수면. 9번 토벌대가 인기는 좀 모으겠지만은 편성의 사이즈를 본다면은 좀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신동훈 의원은 준메인 승부 어떻게 좀 풀어갈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저도 원석 의원님과 의견을 동의하는 말이 바로 이 9번 토벌대라는 말이 되겠고 지난주에 21조 굉장히 저는 좀 승부지가 약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 결과가 특히 김다영 기수 그렇죠. 중계경주 인기마들이 모조리 입상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예견했던 부분이고 토벌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수가 교체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는 축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운영할 예정이고 제가 배당권의 한 마리를 미리 공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10매력철철입니다. 매력철철 같은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기본적인 스피드 능력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종반 올라오는 거림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 특히 직전 경주 최저 배당까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부진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기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주행 불량기만 조금 사라지면은 분명히 걸음이 직진성이 나와줄 말이거든요. 저는 이번이 그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은 조금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9번 토벌대 신매력철철 얘네들을 중심으로서 준메인급 승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중계 3라운드 우리 신동훈 의원의 준메인 승부인데 이 토벌대와 매력철철 외곽에 있는 말 2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겠다고 합니다. 지난주 또 제주 쪽에서도 또 좋은 적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죠? 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좀 많이 또 청출하시면은 도움이 될 경주니까 제주 중계 3라운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제 부산 중계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제가 금요일날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머리 아픈 경주가 요레이스였어요. 네, 이게 좀 혼정 경주죠. 진짜 뭐가 되는 말인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신의 말 중에서요. 10의 볼트레이. 얘가 이제 매니피자마인데 가격이 좀 쌉니다. 싼 말인데 이제 킨트케이스라는 앞말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 추첨을 해서 매니피는 이제 무료로 교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마사회에서 민간 교배마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 검사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 뭐 연습 주행 모습 자체 속에서 뭐 나름대로 저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힘이 좀 덜 찬, 아직 주행법 자체가 조금 모자르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얘도 이제 충분히 저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신마 경주가 1300이 신마가 되겠냐가 문제인데 오히려 약한 편성이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라 11 볼트레이 신마 데뷔전 승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마방이 좀 하다가 있는데 네. 이 4번 샤우트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근에 김현중 기수가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선행 여부가 더 관건인데 6조 마방이 사실 원래 노리면 안 되는 마방이잖아요. 김성현 그렇죠. 마방은. 네. 항상 못 가는 마방이니까. 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마방이지만은 얘가 최근에 계속해서 순발력을 보여왔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선행을 가면은 이것도 머리 아픈 레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4번 샤우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예, 저는 이 에어라인. 예, 김용근 기수가 타고 있고 이제 15주 만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그 27조 거 뭐죠? 세트 피스인가요? 예, 1년 만에 나왔단 말도 김용근 기수가 입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좀 서울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럼 10조에서 김용근을 바로 여기다 태웠다라면은 이거는 뭐 휴양이 있지만 저는 공백이 있지만 뭐 분명히 승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거리가 늘어나면 더 좋아요. 혈통상도 그렇고 뛰어온 복귀상도 그렇고 이 6 에어라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예고편이 없잖아요. 네, 전혀 없죠. 그냥 뭐 자기들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패턴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번 한남대보도 사실 앞선 장악이 가능한 레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코스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 17조 전략적 상동이었죠. 그것도 또 끌고 오더라고요, 코스케가. 이 군전화방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돼지의 빛이라든가 또 행운말리 또 뭐 엄청나게 바람 불고도 못 간 그런 마방이어서 자, 요거는 승부 위주로 따진다면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번 한남대보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주 5라운드는 사실 뭐가 와도 할 말이 없는 편성입니다. 그 정도로 혼전이고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5라운드에서 가급적이면은 팬 여러분들도 인기만 조합보다는 이 배당의 조합으로 한번 부담 없이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등계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좀 의외로 재미있는 경주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눈에 뻔히 보이는 말이죠. 바로 13 브로드 오션. 자, 27조에서 이제 나라잡기 코스케로 기수가 교체가 됐고, 얘가 이제 계속 인기마였어요. 뭐 최근에는 뭐 인기 오르기권이었지만은 현장에서는 또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말이고 그냥 박성광이 타고 그냥 뒤에 있다가 끝났습니다. 일단 뭐 얘가 켈리 커트시랑도 경주를 치렀었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뭐 모든 조건을 떠나서 기승기수가 이 교체가 된 이런 모습이라면 13 브로드 오션은 뭐 속아도 요거는 뭐 무시를 못한다. 13 브로드 오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번, 7번이 댓글이 흘러갈 것 같아요. 13일 바람이 좀 많이 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2번, 7번 전부 다 현행형 말들이다 보니까 이 앞전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13번 브로드 오션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코스케가 또 대상 경주에서 또 상승과 탑 가지고 아예 안 보였어요. 뭐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예 안 보이고 우리 신동훈 의원이 적정했던 다란이 27조가 이제 그걸로 이제 또 득점들을 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상태가 크게 하자가 없지만은 뭐 얘를 가지고 한번 노리려고 해요. 저도 13번 브로드 오션에 한 표를 좀 던지겠고 또 하나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5번 뭐 신흥대로 역시 17조 장세한 마방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17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복귀를 하면은 이 말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좋아진 말들이 이게 막 눈에 들어오거든요. 김용근 기수가 역시 좀 능력 기수라는 게 직전에 착손을 많이 끌어올렸던 부분, 뭐 어느 정도 뭐 이번 레이스 자체도 선두권이 경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뒷선에서 한 발, 요 신흥대로도 추천을 드려야 되는 말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10번 라이징 썬더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승분한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대로 사라질 말은 아닙니다. 좀 마무리가 좀 약한 것이 아쉽기 때문에 당일 현장 마체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28조가 또 머니퀸을 출전해 주게요. 금요일 날. 뭔가 또 냄새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28조도 사실 좀 머리 아픈 마방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한 스타일이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바람꽃 가지고 뭐 대끼를 풀려놓고 걸음만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라이징 썬더도 이 선두권이 또 충돌하면서 무너지면은 마지막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 10번 라이징 썬더까지 말씀드리겠고요. 6라운드는 일단 23번 브로드 옵션 신동훈 의원하고 제가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말들이니까 얘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등계 6경주도 이변의 가능성 있는 경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제 제주 중계 5라운드로 갑니다. 한라마 2등급의 1400 레이스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 오경주가 아마 이 오늘 제주 중계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경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자 이제 김일환 기수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도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일본에 그렇게 빠른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한 그렇죠.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고, 이게 지금 5조의 김일환이거든요. 최근에 다소 좀 하반기 들어서 잘 나가다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던 부분인데, 뭐 품격이라든가 일직선, 빠른 말들하고의 편성 속에서 종반 뒷심 발휘를 실패를 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 1400m면 나오면 또 바로 꺾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자리 잡기 유리하지 않겠냐. 아름다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름다운 선행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한강대 6번 대지 주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전에 좀 뛰는 걸 보니까 이 권동적 기수가 말을 좀 엉성하게 타는 것 같더라고요. 때릴 때는 좀 내측으로 조금 기대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얘가 또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안쪽에 뭐 1번이나 2번이 선두권을 나갈 때 그치 2선에서 무리만 하지 않고 따라가면은 저는 뭐 가장 유리한 전개라고 생각을 해서 6번 대지 주자 얘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보시는 거 있어요? 예, 저는 뭐 이기권이겠죠. 안쪽에 있는 이 독고진. 얘도 이제 제가 1400m다 보니까 이제 안쪽 게이트 말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자리 잡기에 상당히 수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이 선행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빠르게 또 나가줄 수 있는 전력이 아니냐. 물론 지존수도 있지만 이 독고진도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게 나와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고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5번 명품자랑은 직전에 뛰었던 모습을 보면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네. 바닥에서 걸음을 남겼기 때문에 사실 얘도 한 박자만 서둘러 주면은 가능한 전력이에요. 왕초왕자하고 뛰었단 말이고, 또 풍은여고라든가 미래준마 이런 말들하고 뛰어왔단 말이기 때문에 편적으로부터는 전혀 안 될 게 없습니다. 직전에 정상적인 승부를 안 했던 거란 말이니까, 자, 역으로 말하면 이 편성에서 정상적인 승부를 하면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번 명품자랑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중계 5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중계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우리 신동원 의원이 또 메인 승부로 준비한 레이스가 되겠는데, 어려운 경주인가요, 이게? 저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쉬우니까 당연히 이제 메인 잡으셨겠죠. 맞출 수 있으니까. 예. 저는 6번 롱스피드가 직전 대상 경주 센마를 만났고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제대로만 타면은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최경 마방에 또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또 마방 칸치도 좀 뺏겼고, 네. 또 가뜩이나 지난주에 또 인기많았던 김용근이 그저 태워놓고 유성진에 못 가고, 뭐 2천이지만은 이거는 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6번 롱스피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7라운드가 우리 신동원 의원은 메인 승부인데, 지난주에도 또 부산 많이 맞추셨잖아요, 또. 예, 제가 참 메인을 못 맞춰가지고, 예, 거기에 좀 아쉬움이 남았었죠. 복수전입니다, 이번 주. 참 이거 하다 보면은 또 메인 승부 잡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기대를 안 했던 경주에서 또 막 적중이 나오고, 막상 또 승부 경주에서 또 못 맞춰서 또 까먹고 이런 게 좀 아쉬움이 근데 있죠. 우리 신동훈 의원이 뭐 조금 전에 뭐 지난주에 메인 승부 적중이 좀 안 돼서 아쉽다고 하지만은 지난주에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메인 승부 어떻게 승부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출마표 나오자마자 잡은 경주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노렸던 말이 예, 출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에 출주도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사실 쓸데없는 이 기복 능력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복 부진마들이 뭐 노리고 있는 인기말을 뭐 방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야 저는 뭐 얘는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출근 제가 자신이 있어요. 뭐 후차권에서 전혀 엉뚱한 놈만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뭐 적중에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얘를 놓고 현장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얘를 놓고 저는 승부를 할 축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적중할 것 같아요.
뭘 노리시는지 대충 진짜 감이 오래 보니까. 네. 저도 얘는 이미 와 있고 이왕이면은 6번하고 오면은 저는 더 좋은 거고 우리 신동훈 의원은 뭐 어떻게 후탁도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7라운드는 이제 우리 신동훈 의원이 또 야심차게 준비한 또 메인 승부차입니다. 노리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요. 또 현장에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은 그만큼 또 신이 나니까 적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산 중계 7라운드 꼭 적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또 이제 제주 7라운드까지 또 이어갈 거 아니에요. 또. 네. 연타로 그냥 중반부에 또 상황 내고 또 조기 귀가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찬스가 왔으니까. 자, 제주 7라운드로 우리 신동훈 의원이 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하셨네요. 자, 럭키 세븐끼리 준비를 하셨는데 한라마 1등급은 이제 우리 신동훈 의원의 전공입니다. 네. 전공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적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3번 제갈량이 뭐 또 인기마겠죠 이거는? 네. 인기마겠지만은 뛰어왔던 편성의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김주희 기수가 뭐 면허 반납할 생각하고 말 타는 거 아니면은 저는 제갈량은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신동훈 의원은 이제 부산 7경기에 이어서 연속해서 메인 승부를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승부하실 거예요? 예, 제가 직전에 이제 메인 승부로 노렸던 축이 출주를 합니다.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고 다 왔는데 어쨌든 갑자기 경주가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뭐 2, 3차고로밖에 적중을 그 당시에 못 드렸었는데 뭐 이번에 뭐 마음에 드는 기수가 또 올라타고 있고 뭐 제갈량이 세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11조 자연철 마방도 항상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승부가 없는 그런 또 무시를 못하는 또 고배당 전문 마방이고 1번 천지호는 또 문성호 기수가 타고 있죠. 11조 소속 기수 3번 제갈량하고 또 연대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레이스는 무조건 중배당 이상이 나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걔를 놓고서 한번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거 맞추면 무조건 돈이 될 것 같아요. 네. 배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중반배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상계 유현진처럼 아주 엄청난 그런 판수랑 오른손잡인데요. 오른손잡이어도 뭐 7라운드 제주 중계 7라운드 우리 신동훈 의원의 메인 승부니까 많은 또 성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중계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또 오늘 부산 중계 가운데에서 가장 또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도 한방 마권 적중을 했고요. 자, 이번에 대끼리 마권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경주여서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대끼리는 이제 어떤 조합으로 팔릴지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아마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원성님하고 저하고 다 같이 추천을 했었던 배당마였는데 이번에는 잘라낸다고 하시니까 이제 확실히 승부지를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이 7 뉴트렌 스탠던스 자꾸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코스케 기수 쪽으로 이제 가는데 코스케가 탔던 말들이 복귀가 좋아요 보면은. 그렇죠. 자, 직전에도 물론 이 착순 자체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따지면은 뭐 초강 폭풍 히어로 이런 애들하고 큰 마신차가 없다라고 봤을 때 저는 뭐 7 뉴트렌 스탠던스 충분히 뭐 거꾸로 승부 마방에서 이렇게도 갈 수 있다. 7번 뉴트렌 스탠던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끼리가 이제 폭풍 히어로하고 송강정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쉽게 끝날 레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적중한 자신감이 있는 그런 경주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인기만 하나는 걷어내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이번에 인기만 하나 걷어내고 또 한 방으로 때리면 충분히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자, 부산 중계 8라운드 지난주에도 제가 메인 승부 적중을 했었고 그 전주에도 접종을 했고 또 최근에 뭐 80배가 넘는 고배당도 적중을 했었기 때문에 자, 요거 자신 있습니다. 한 번 더 메인 승부 적중을 이어갈 테니까 또 많은 또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중계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신동훈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인데 준메인 승부처인데 10번 머니퀸이 나오고 있는데 참 머리 아플 레이스인데 네. 사실 얘는
직전에 너무 한 박자 늦게 올라왔습니다. 눈에 뻔히 보일 정도로 늦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안 팔리는 말도 아니고 네, 인기마죠. 수천을 들이자니 또 좀 깝깝한 느낌도 들고 저는 이번에 열하나 오디세우스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말은 아닙니다. 거리 경험이 없는 앞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유형의 말은 아니지만은 직전에 그 무리한 전개를 하고도 배틀필드를 때려잡을 정도의 끝걸음이면은 저는 이번에 얘가 앞자리만 치고 나면 또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하나 좀 오디세우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 신동훈 의원의 준메인 승부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우선 뭐 저는 능력 파악이 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8조 화무선 마방의 마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부분인데 사실 뭐 12번 글로벌 강자 빼고는 사실 이제 강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제가 현장 배당판을 제가 예상을 하면은 굉장히 대끼리 맞골이 높게 열릴 것이고 이말 저말 간다고 현장에서 소스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모두 다 귀를 차단을 하고 제가 본대로 소신 있게 추천은 저는 드릴 생각이고 무조건 고배당은 노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 저도 이제 상당히 또 재밌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노리고 있는 한 마리는 바로 6천화 특급이에요. 자, 32점 하가 원성님도 오늘 또 조심을 하시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천화 특급 직전에 용군이가 한번 들이대보고 출지를 하는 상황이니까 천화 특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준메이커 승부 중배당 쪽에 고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고배당 133 아쉬워하기보다는 대끼리 한 방이 낫죠. 그렇죠. 천하 특급 32조가 또 사고를 치면 여기서도 사고를 칠 수 있는 거니까 또 얘가 사고를 친다라기보다는 또 28조 이런 데서 또 그렇죠. 그쪽이 사고 치는 거죠. 사고 안 들어오는 게 사고를 칠 수 있는 거니까. 자, 9라운드 야 기대가 되네요. 우리 신동훈 의원 준비해서 신동훈 의원이 참 재미있는 경기를 전부 다 이렇게 승부처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도 팬들이 또 가슴 설렐 것 같은데 자 9라운드 우리 신동훈 의원의 준메인 승부 또 현장에서 멋진 막권 적중 막권을 드릴 걸로 예상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을 또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는 이제 제가 또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후차권이 좀 난전인 것 같아요. 이번 명운제왕은 뭐 10조에서 김명근 기수가 좀 승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퀄리티 마켓도 그렇고 또 미스터 카이저 이런 걸로 또 이제 승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대상 경주까지 나갔으니까 선장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은 저도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는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후차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9조 9번 포리트 보이드가 대끼리 막권을 성사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맥시멈 방어입니다. 제가 직전에 한번 노렸던 저를 굉장히 열받게 했던 말이 관리망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방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신동훈 의원은 뭘 좀 시작해 보세요. 우선 김용근 기수가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전 경주에 오늘 기승을 합니다. 참 엄청난 거예요. 체력 딸려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찌다 기수가 한번 그랬던 걸로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명운지향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어떤 말이 아픔을 줬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녹화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겠고 글쎄요, 저는 이게 진짜 후차권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전에 저도 이제 축으로 갔다가 아주 개망신당한 말이에요. 100호 장군. 참 얘가 이렇게 느린 말도 아닌데 전혀 입상을 할 생각이 없는 듯이 느꼈습니다. 뭐 조차람 기수가 보고 뭐 무슨 이런 만약에 제 멘트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가 제 느낌은 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조차람 기수 눈치 볼 것도 없는 거고 분명히 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호 장군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재결위원들이 그냥 뭐 주의 같은 거 안 줬나 모르겠어. 100호 장군은 진짜. 평소랑 전혀 다른. 저는 선행가면 어쩌나 그 생각도 했는데 맨 뒤에서 그냥 잡고만 있더라고 보니까. 조찬원도 이제 2주에서 이제 어떠한 말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할지. 2주 전에 또 10만 한 번 들어왔잖아요. 자유로운 시대. 그 배당 60배짜리 들어왔죠. 100호 장군은 또 이제
엄청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직전에 정상적인 승부는 아니었던 거는 사실이니까 백호장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어쨌거나 마지막 라운드로 제가 준비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으니까 선장에서 변수가 없다면은 2번 명운제왕을 가지고 대끼리 맞고는 맥시멈 방어입니다. 맥시멈 방어고요. 또 한 방으로 또 때려 붙일 수 있는, 갖다 붙일 수 있는 상대마가 하나 있으니까 얘를 좀 강하게 누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경마 해설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는 좀 이전과는 다르게 능력만 편성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네. 좀 짜증이 좀 덜 나는 그런 하루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경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 네. 막 부진 기본막 경주에서 막 대끼리 4-5배짜리 들어오면 솔직히 좀 전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노렸던 복병들이 승부를 안 해버리고 그렇죠. 하지만 능력마가 능력대로 들어오는 대끼리는 전혀 짜증낼 일이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번 주는 우리 신동훈 의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경주들을 승부처로 잡아가지고 팬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원석현은 무조건 다 적중이 나올 것 같아요. 배당이 문제는 저도 많이 맞춰야죠. 네, 배당이 문제일 것 같아요. 같이 파이파이브도 하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금요일 방송을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이제 토요일 경마하고 일요일 경마 또 방송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신동훈 의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의 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